누구도 사람들에게 그런 낙인을 찍을 권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근데 이 아파트에서 걸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런 차별 같은 걸 많이 받았다는 면서죠. 그런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데 어떤 게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뭐 이게 뭐야 이거 뭐 동의 로봇이야 뭐 하는 거야? 동의보.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지 말란 말이야. 뭐 이런 게 있어. 아니 뭐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무슨 댓글 힘든데 읽어주는 이렇게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4차 언론혁명의 길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오늘도 대들기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I see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죠. I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I see 그러니까 좋아요를 눌러달라. 놀 때까지 보겠다. 그러니까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 제발 부탁드려요. 2023년 이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새로 시작하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시즌 5 시파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제목만 보면 아 그런 내용이구나 그냥 아파트가 비었구나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대기를 보다 보니까 아 이런 얘기도 있구나 아 이런 사연도 있구나 아 저런 사연도 있었구나 알 수 있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만보 코너 되겠습니다. 빠밤. 자 여러분 그 이제 코로나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많이 좀 줄어서 마스크도 많이 벗고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쓰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근데 예전 같이 막 QR코드 찍고 뭐 4인 뭐 제한하고 막 9시에 집에 가야 되고 막 그러진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백신도 많이 맞고 주변에 뭐 코로나 옛날에 코로나 굉장히 무서움이 많았죠. 두려움이 많고 해서 그 당시에는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서 코로나가 창궐 한다더라 소문만 돌면은 막 거기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기억나세요? 밀접 접촉만 해도 2주 격리했어요. 그러니까 걸리는 게 아니라 접촉만 해도 강병수 기자가 여러분 지금 격리만 5번인가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특히 어떤 지역이 많이 이, 코호트 격리 이런 게 있었냐면 대구가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파트 한 그 구역이 통째로 다 격리됐던 코호트 격리라고 하죠. 격리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 어떻게 됐는지 지금 신년 맞아 다시 가본 기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부의 이도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 소개해 주세요. 저기 보고 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부 이도윤 기자라고 합니다. 본인은 뭘 담당하고 있죠? 저는 영등포 관악 라인, 관악 인천 라인을 담당을 하고 있고 관악 라인이었잖아요. 영등포 라인이기도 했죠. 관악 저희 라인 찐이어서 서울대 가서 맨날 놀았잖아. 놀긴요. 교수님들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래. 자, 영등포 라인인데 최근에 이도윤 기자 얼굴이 좀 눈에 익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최근에 이태원 참사 때 현장에서 계속 그 주셨죠. 네. 사고 그 직후에. 초반에 네. 중계를 탔었죠. 그래서 사내 많은 기자들이 사실 이도윤 기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기자들끼리 이도윤 기자가 좀 제일 사고 직후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트라우마도 좀 걱정이 된다는 얘기들도 했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 걱정을 정말 많은 선배들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는데 사실 명구스럽기도 했던 게 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초반에만 좀 현장을 둘러봤지 계속 중계를 탔고 제 동기들이나 다른 선배들께서 이제 거기 현장에서 갓 나온 분들을 막 인터뷰를 하고 이분 따고 저분 따고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녔었어서 저는 막 현장에 깊숙이 들어갔던 거는 아니어서 예.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근데 지금 그 이도윤 기자가 KBS 막내 기자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기자 된 지 지금 1년 된 거죠? 예, 딱 1년 됐습니다. 딱 1년 됐어요. 기자가 아닌 삶에서 기자의 삶을 처음 살아보니까 1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뭐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생각했던 거랑? 너무 정신이 없어서 사실 1년 정도 지나면은 저는 대들기 방송을 보면서 아 KBS 기자 되면 저렇게 뭔가 폼나고 아 우리 폼 났어? 네. 아 우리 폼 나나 봐. 폼 나나 봐. 오.
과하다. 그런 줄 알았는데. 멘트가 과하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저는 1년이 지나도 똑같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요즘에 고민이긴 합니다. 아니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조현 기자님, 우리는 그 짓을 10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님도 10년 정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꼰대력 올라온다. 그래야 뭘 한다 지금 뭐 1년 하고 지금. 근데 확실히 기자라는 직업이 다른 그 친구들도 이제 막 취업한 친구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랑 이게 서로 우리 직장 어떻다 이런 얘기 하잖아. 취업 준비 같이 하는 친구들은. 네. 근데 기자가 특별히 좀 정신없는 것 같긴 하죠. 어때요? 근데 바쁜 직업은 되게 많은데 그 일이 계속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계속 있는 직업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리포트를 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취재원이랑 계속 연락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항의가 들어오면 그걸 계속 전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일이 끊이지 않는 거는 다른 생각보다 직업에 기자님 비해서 정신없는 직업이었다. 네 혼나기보다는 정신없는 직업이었다. 맞습니다. 그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이동 기자 이번에 취재를 하게 된 게 대구의 한마음 아파트라는 곳을 가서 취재를 하고 왔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짧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기사 내용 소개 좀 해주시죠. 한마음 아파트가 3년 전에 코호트 격리가 됐는데 초반의 취지는 코로나19 이제 확산이 된 지 3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확산 초반에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어떤 소수 집단들을 좀 공격을 가했던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만한 일이었는지 이걸 좀 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한마음 아파트를 좀 상징적으로 잡아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저 기억나는데 그때 매일 낮뉴스 진행할 때인데 맨날 여기 중계차를 탔어. 그 아파트가 보이는 아파트는 가까이 못 가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도현 기자가 얘기했지만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상황이었잖아요. 분위기가 달랐죠. 이거는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네. 그런 공포감이 있었을 때여서 그 아파트가 보이는 쫙 멀리서 기자가 매일 중계차를 탔어요. 그만큼 되게 초미의 관심사였어 거기가. 그때 대구에 이 계기가 뭐예요? 왜 이거를 취재를 해봐야겠다 싶은? 왜냐면 사실 이게 말을 들으면 좀 이상했던 게 이 코호트 격리 때 이도 기자는 기자가 아니거든요. 아, 네.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취재원들한테 그 섭외 시도를 할 때도 제가 기자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자 준비를 할 때도 이게 그때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기자 되고 난 다음에 이걸 좀 취재를 해보고 싶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자 되기 이전에도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고 과하다는 게 뭐 어떤 게 과하다는 말씀이세요? 비난의 수위요. 그런 책도 있었어요.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네네네. 코로나 걸리고 나서 얼마나 사회에서 그러니까 초창기에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벌레 보듯이 왜 카프카의 이제 변신 같이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어느 날 갑자기 벌레 보듯이 피하고 안 접촉 안 하려고 다 나았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피하는 정말 지금에야 뭐 좀 앓고 나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예전보다는 그 공포가 적지만 초반기엔 진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뤘던 책도 있었어요. 일단 KBS 사이트에 이 기사를 보고 루나비님이 뭔가 읽으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네요. 뭐가 문제고 뭐가 더 큰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마음 아파트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딱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거기 어떤 곳이었죠? 그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죠. 4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닷새 동안 코호트 격리가 됐습니다. 40명 전국에서는 넘게 나서 네. 어마어마하게 나왔네요. 네. 그 아파트 단지가 192명 정도가 사는 곳이었어요. 그중에 40명이 감염이 됐으니 엄청 많이 된 거죠, 그 당시에.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아파트에만 안 계시고 나와서 이제 장을 보러 다니니까 왔다 갔다 활동하시니까 거기 아예 그냥 격리를 해버린 거죠. 근데 그 당시는 방역 당국이 뭐가 나오면 바로 그 건물을 코호트 격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병원도 다 그랬고 맞아요. 뭐 아파트는 물론 뭐 상가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사실 그 대구에만 일은 아니었는데 이게 뭐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그 전까지는 병원을 코호트 격리를 한 사례는 있었는데 주거 공간 자체를 코호트 격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주민을 통째로 뭐 이때부터 기약 없이 절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다라고 조치를 했던 거는 한마음 아파트가 처음이었었습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는 아무도 살지 않고요. 모두가 그러니까 공실률이 100%인 거고. 100%예요? 네네. 주민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지난해 11월 초에 이제 마지막 퇴소자가 퇴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좀 흉물스럽게 다 전체가 비어 있고 좀 먼지에 와. 쌓여 있는 그런 공실률이 상황입니다. 100%인 아파트도 있군요. 네. 도영 기자 가는 거 보니까 정말 그냥 무슨 영화 세트 같이 그냥 아예 다 텅 비어 있고 정말 그런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그 당시 거기 주민분들이 거기 살다가 지금 거기 이제 아무도 안 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코호트 격리가 끝나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뭐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왕따같이 됐다는 거죠. 우선은 코호트 격리 이후에 특정 집단, 여기서는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대구에 초반에 확산이 있었고 또 그 아파트에도 그 신도분들이 상당수 살고 있었다라는 정부 그 방역 당국의 발표도 있었고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분들이 밖을 나가면은 여기 근처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그거라는데 뭐 이렇게 말을 거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신천지가 아닌데 그냥 그 아파트에서 그냥 걸어 나왔다는 이유로 저 신천지 저거 저 코로나 확산시키는 이런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신천지가 맞다고 하더라도 남이 나의 종교를 알고 있거나 그걸 이유로 비난을 할 근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뭐랄까 신천지가 미운털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 그렇죠. 네, 그 당시 미운털 엄청 많이 바뀌었고 거기서 왜냐면 슈퍼스 전파자 31번인가 그분이 환명이 34명 이렇게 전파하셔가지고 네. 이제 신천지 예배 보시고 그럴 때 이제 막 그때 뭐 이슈가 좀 있긴 했죠. 제가 다중 시설에서 포교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제 이게 뭐 그때 많이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약간 다단계식으로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 할당량이 좀 있어서 이게 코로나라는 특성상 이게 동선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돌아다니셔갖고 이게 전파를 시킨다라는 당시에 이제 좀 시선들이 있었죠. 아무튼 근데 이게 한마음 아파트라는 건 좀 독특한 곳인 게 거기가 이제 월세가 굉장히 싼 곳으로 유명했죠. 어떤 곳입니까 애초에? 그 1980년대에 이제 공장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분들이 주거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됐다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 네, 맞습니다. 속된 말로 공순이들의 맞아요. 주거, 열악한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해서 정부가 굉장히 싼 값에 임대 아파트를 이제 많이 지었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음 아파트. 임대 아파트군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가격이 압도적으로 싸던데. 네, 정식 명칭은 근로청소년 임대 아파트고요. 그래서 그 준공 당시에는 월세가 5,000원으로 월세 5,000원. 네, 85년도에 잡혔었던 5,000원? 걸로 네, 기억을 하고 한 호실 전체를 쓰면은 57,000원이고 큰 방만 쓰면 34,000원, 작은 방만 쓰면 23,000원 이렇게 좀 쪼개서 쓸 수도 있었고. 아니 저 여기 다 외우고 있어요? 왜 술술 나와? 엄마가 그랬거든. CG도 메모가 있긴. 없거든요 여기. CG도 의뢰를 하면서 외웠죠. 거기 살려고 알아본 거 아니야? 부동산 관계자신 줄? 그만큼 압도적으로 싼 월세였기 때문에 네. 근처 이제 인근 대학생분들이나 그런 여성분들 혼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많이 모여서 사셨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덕후 댓글 네, 다음 덕후의 익명으로요. 한마음 아파트 저기 월세 1인 단독은 5만 원, 2인은 2, 3만 원이래. 와우. 다음에 느티님이 나도 대학 졸업하고 한 달 10,000원 내고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사회초년생에게 의외로 괜찮았던 아파트. 이런 곳이었다는 거죠. 이런 곳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도 당시 있지만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거주 지역이었던 건 맞죠? 맞아요. 거기서 합숙을 하셨던 맞아요. 곳이잖아요. 네. 신천지뿐이 아니라 뭐 모여서 뭐 하는 분들이나 모여서 이렇게 춤추는 분들, 뭐 특정 성적 지향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뭔가 싸잡아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 분위기가 그때 있었죠. 그때는 왜냐면 저도 공포스러웠고 그리고 그때는 그리고 사실 민폐죠. 확진자가 나오면 동선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니 여기를 갔다고? 그러니까 그때 어떤 분 봤는데 진짜 회사 술집 이렇게만 계속 되게 짠하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문자로 왔어요. 누군가의 동선이 그렇죠.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댓글에서 KBS 유튜브에 와 이건 진짜 안타깝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에 대한 댓글이냐면은 대구 시민이라는 이유로 수술도 못 받았다는 분 인터뷰가 나왔던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초반에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이제 2월 말 3월 초 요때에 그 암 수술 예약을
잡아놨었는데 이미 예약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전날 갑자기 문자로 통보를 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유는 말을 하지는 않고 수술을 기약 없이 연기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문자를 통보를 받아가지고 병원에 굉장히 세게 항의를 해서 결국 이분은 그 뒤에 수술을 받기는 했는데 수술을 받으러 갔을 때도 이제 수술 받기 전에 진단서 같은 거 체크를 할 때 뭐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 목록 중에 대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디 지역 교회, 뭐 대구 이런 거를 체크를 하게 되어 있었다고 해서 아 내가 대구 출신이어서 수술을 연기를 한 거구나라고 알게 됐던 분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병원 입장에서 자기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최고로 가장 높은 방역 단계 조치를 취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너무 속상하고 서운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 같은 거를 막 그 실시간으로 상황이 막 벌어지고 우리 다 처음 겪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가 지금 같은 오미크론 변이가 아니라 진짜. 진짜 걸리면 치명적일 때였잖아요. 초반이어서 지금하고는 양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판이 조금 뭐랄까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었는데 이게 아니라 그때는 지금하고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또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감안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취재하면서도 그런 어떤 뭐랄까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2, 3년이 지나고 난 이후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그치. 보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2,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결과론적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례자분도 말씀을 하셨던 게 내가 병원 입장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확진자가 다녀가면 응급실을 폐쇄를 뭐 며칠 동안 소독한다고 폐쇄할 때였고. 맞아. 그러면 다른 분들이 또 치료 못 받잖아. 일반 수술실이 부족했던 맞아. 때였죠. 아, 네네. 근데 이분이 말씀을 하신 게 내가 뭐 확진자랑 접촉을 하거나 밀접 접촉을 하거나 좀 감염의 위험이 높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상태였으면은 당연히 수술을 연기를 해도 납득이 갈 텐데 그냥 그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수술을 아예 갑자기 무기한 연기해야 된다고 통보를 한 거는 너무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모든 게 다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공포심이 높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뭐 이를테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싸구려 백신이니까 난 맞지 않겠다. 이런 그 의사들이 권고를 하는 백신을 근거 없이 그냥 나 이거 영국에서 원가가 5,000원밖에 안 되는 백신 나 안 맞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약간 헛소문이 아니라 신빙성 있는 음모론처럼 퍼질 때여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런 공포도 있을 수 있고 정책에 당연히 구멍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특정 어떤 뭐 지역이나 특정 아파트 주민이나 뭐 특정 성별이나 뭐 특정 지역구나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멸시, 혐오, 혹은 기피 이런 걸로 발전이 되고 그런 게 만약에 이제 공고가 된다면 그건 진짜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차원에서 되게 좋은 전 보도였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낙인인 거잖아요. 사실 낙인 일종의 누구도 사람들에게 그런 낙인을 찍을 권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근데 이 아파트에서 걸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런 차별 같은 걸 많이 받았다면서죠. 그런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데 어떤 게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뭐 이렇게 뭐야 이거 뭐 동의 로봇이야 뭐 하는 거야? 동의보.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지 말란 말이야. 뭐 이러고 있어. 아니 뭐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이러고 하지 마. 알겠습니다. 예, 진심을 다해서 방송하단 말이에요. 유튜브는. 예? 9시 가서야 이렇게 하고 우리 할 때는 고정하겠습니다. 고정 편하게 하세요. 네, 편하게. 알겠습니다. 어느 게 더 편해? 고정한 게 더 편해? 이거 흔드는 게 더 편해? 이게 더 편해요. 이걸로 해. 왜 내가 왜 고개 안 끄덕이냐? 동의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례가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서 이제 코호트 격리 이후에도 몇 달 동안 사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집 앞에 되게 저렴한 커피집이 있었대요.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통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 이전에는 수면 바지 차림으로 음. 그냥 완전 편하게 음. 동네 커피집에 갔었는데 그 그치. 이후로는 그 차림으로 돌아다니면은 이제 그 아파트 주민으로 보일 것 같으니까 말끔하게 차려 입고 그 밤에 바로 앞에 지나갔다고. 나가는데도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리고 또 그분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시선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잖아. 지금 거주지를 옮겼어요? 네. 그러면 그 시선 때문에 옮기신 거예요? 겸사겸사. 네. 망했어.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 이후로 너무 이제 시선도 싫고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계속 나갈 이유를 찾았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실 것 그렇지 같아. 않았으면 계속 대구에서 지내면서 공부도 더 하고 대학원 생활을 했을 텐데 계속 그냥 나가고 싶은데 이걸 정당화할 이유를 계속 찾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주거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아 근데 진짜 이웃들이 다 이사 가면 그 안 나가고 싶어도 아니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코호트 격리 이후로는 신규 입주가 한 명도 없었고 그 거기 계신 분들 지금 다 나와서 살고 계시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우리가 근데 그렇게 뭐 그 당시에 싸잡아서 막 그런 눈초리를 보내고 지금 그 아파트는 지금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아파트가 돼버렸고 댓글을 보니까 말이죠.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대부분 뭐랄까 신천지 욕하는 댓글이 많았어요. 볼까요? 한번 볼까요? KBS 사이트에 이건 상처받으면 아, 안 되는데 기사 똑바로 써라. 보고 써라. 코로나가 아니라 신천지가 주요 원인이었지. 요양원들, 요양병원 등 그 당시 코호트 격리된 곳 많아. 왜 저 아파트만 특이했겠냐. 알고 보니 이웃들이 모두 신천지 한통속이라 충격받았던 거 아니야. 다음 댓글도 반말로 하시는 거지. 다음에 짝패님이 멍멍이 소리도 정확하게 늘어났네. 멍멍 신파들의 스토리텔링이 이래서 무섭다니까. 기자가 신천지인 거 티내냐? 우와. 유동 기자 유동 기자. 혹시 신천지? 저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는데 보고 제가 그 종교였으면은 섭외가 좀 더 쉬웠을 텐데. 맞네.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니어서 힘들었다. 그런데 보니까 전 다른 팩트도 있어요. 네이버에 댓글 보니까 이거 철거 재건축 때문에 입주자 없는 건데 왜 기사는 있다고 그럴까라고 하셨고 신천지 합수소인데 이거 기자님 물타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상 적어요. 뭐 좀 잡섰나 기자님? 기사 뉘앙스가 이상하네요. 외압 받으신 건가요? 그러고 악플이 많네요. 악프 이런 내용이 많아요. 왜 팩트는 쏙 빼고 코호트 격리가 아니라 신천지 주민이라 사는 거에서 눈총 받은 거잖아요, 짜샤라고 하셨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이 많아요. 이 댓글 읽는 거 맞죠? 기자가 혹시 신천지냐? 기자가 신천지냐? 신천지는 아니라고 해요. 신천지였으면 진짜 기사 뚝딱 썼을 텐데. 그 뭐 메일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요즘은 댓글로 바로바로 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뭐 지금 철거 재건축 중이어가지고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맞는 말이에요? 네네. 올해네요. 올해 중으로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기는 하고 2025년 늦으면 2020년 중으로 그 행복주택이라는 임대 아파트로 다시 이제 준공이 될 예정이기는 한데 코호트 격리 이후로는 신규 입주자가 없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는 뭐 1년, 2년 뭐 계약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게 지금 뭐 재건축하고 철거하는 건 맞지만은 그거랑 시기상으로는 가까이인 건 맞지만은 신규 입주 없는 거는 사실 코호트 격리 때문이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파트가 노후화가 되고 다시 지을 필요도 있었겠지만 근데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도 비용이 다 들어가는 일인데 신규 입주가 계속해서 활발히 들어오면 굳이 이걸 빨리 허물 이유는 없었겠죠. 근데 신규 입주가 그 이후로 뚝 끊기고 또 아파트 쪽에서도 아파트를 관리하는 측에서도 입주를 그러니까 코로나 아파트라는 낙인이 이미 찍혀 있는 아파트인데 입주를 그치. 활발하게 받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재건축 자체가 이것 때문에 좀 시기가 앞당겨진 측면도 있다는 거죠. 네네네. 어차피 그 입장에서도 이게 이런 낙인이 찍혀 있는 아파트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네네. 확 허물고 다시 짓는 게 사실 훨씬 네네. 그 땅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주인이 대구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대구시가 주인이고 관리는 이제 옆에 있는 복지관에서 하는데 그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파트를 어떻게 좀 운영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결과 행복주택 사업에 좀 응모를 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2020년 5월 막 이때잖아요. 4월, 5월 네, 맞습니다. 이때니까 3월.
굉장히 시차가 있죠. 지금 재건축 그 결정된 시기랑 아, 네, 네. 긴 시차가 있죠. 재건축 입찰을 따낸 건 2021년 말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좀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요건 요거고 그건 그건데 어떻게 아다리가 좀 비슷하게 이렇게 좀 다 있긴 하다. 아무튼 그 정도 본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천지는 절대 아니다. 아까 약간 좀 모호하게 아, 진짜요? 왜냐면 자기 입으로 아니라고 한 적 없어. 신천지였다면 쉬었겠죠까지만 하셔갖고 종교가 있나요 따로? 이동 기자? 불교입니다. 절 좋아하세요? 다행이다. 템플스테이도 가고. 템플스테이랑 제가 대다라니 경도 이제 부모님의 강요로 외웠었던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 대단한 경우 되게 길지 않나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이. 아시면 김 기자도 불교 아니에요? 아 저는 반야신경 다 외우죠. 전 술자리에서 개인기로 합니다. 아니 그 이거 얼마나 되는데요 분량이? 분량이 뭐 쭉 읽으면 쭉 외우면 한 3, 4분 걸 5분 3, 4분이나 걸린다고? 3분 정도 걸리지 않나? 이런 개인기 있나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건 얼마나 나무라 걸려요? 다나다라야야. 그러니까 인정해 준 거예요. 신천지는 아니고 불교는 빡세네요. 우리 불교는 너 잡았던 입으로 자기가 다 해야 돼. 많은 아무튼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거다. 근데 왜 외압을 받았냐는 얘기도 있는데 외압 같은 거 받은 바 있나요? 전혀 없고요. 외압을 받으면은 신천지를 말씀을 하시는 신천지가 어떻게 외압을 넣어요? 걸까요? 글쎄요. 어디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아무튼 외압 안 받았다고 합니다. 외압도 없습니다. 그 이번에 그 취재하면서 보니까 대구 시민분들도 많이 인터뷰했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네. 어땠어요? 어땠어요? 힘드셨을 것 같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상 좋아 보이는 분들만 잡아서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자들이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좀 해주시고 잘 잡아. 근데 저는 이런 댓글들이 그렇게 막 와닿진 않았던 게 왜냐하면 제가 대구를 직접 가서 그 동네 주변에서 만났던 분들은 오히려 걱정된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뭐가 걱정된다? 아 그분들이 네네 나간 한마음 분들이 아파트 사는 네네. 분들이 그분들도 워낙에 기존에 한마음 아파트에 사셨던 분들이 이제 다른 주민분들 눈에 안 띄게 막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고 이랬다 보니까 그런 거 보셨다고 목격을 그래서 저기는 원래 사람들가 낮에는 잘 안 다녀 이렇게 말씀은 하시면서도 저 아파트 비어 있어요라고 말을 하면 바로 너무 걱정된다고 젊은 사람들인데 어딜 갔는지 그렇게 말씀을 오히려 하실 동네 정도로. 주민분들은 걱정을 해주시는. 네네. 그래서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다 나와서 각자의 삶을 살고 계시고, 근데 거기가 이제 저희가 대리기에서 이걸 다뤘어요. 이 한마음 아파트. 여러분 뭐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제 내가 신천지라고 하면 이제 주변에서 핍박을 하니까 가족들도 이제 뭐라 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아름아름으로 와서 이제 월세 5만 원 내고 3만 원 내고 거기서 사셨던 거예요, 대구에서. 그게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90명이 넘어가게 되고 자기들끼리 간부도 생기고 관리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화진 기자가 그때 대구에서 취재 갔다가 전화 연결로 그때 대리기에서 한번 한 적 있었어요. 보면서 저도 이제 이도현 기자의 보도를 보고 약간 반성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때 그러면 그 아파트를 마치 그렇게 묘사를 하고 했던 게 과연 내가 언론인으로서 잘한 걸까라고 돌아보게 됐어요. 돌아보게 됐고 너무 과했던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언론이라는 게 참 책임도 크지만 그만큼 되게 미묘한 순간이 있고 그런 작은 판단들이 누군가를 정말 크게 상처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낙인 같은 거 진짜 오래 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도현 기자가 그러니까 뭐랄까 나도 같이 저지른 업보를 좀 풀어주는 그런 보도한 게 아닌가. 요거는 제가 보면서 기사도 보고 이제 이도현 기자 얘기 들으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뭐 혐오라고 한다면 당시의 분위기를 다른 여러 종류의 혐오와 달리 이제 이때는 뭐 혐오의 어떤 크기가 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우리가 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컸던 때고 일단 방역 당국의 어떤 역량이 역량을 넘어서는 이 엄청난 여파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확진자 동선 공개만 해도 지자체 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였잖아. 네. 내가 확진이 됐으면 이 사람 일주일치 동선이 나오잖아. 그럼 그거를 그 사람을 역학조사해갖고 동네 주민한테 다 고지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지자체는 거의 업무 불능 상태가 되는데 대구에서는 그게 집중됐거든요. 대구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약간 확진의 위험이 있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대구는 코로나의 도시, 약간 그런 공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모여 있는 그 지역이 따로 바로 이 한마음 아파트 같은 곳이어서
그거는 이제 당시에 엄청난 공포를 갖고 있었고 방역 당국도 굉장히 극도로 조심했고 거기에서 생기는 약간 공포로 인한 조심스러움 내지는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야 지금은 접촉하지 말자. 지금은 약간 니들 집에만 좀 있어줘라.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아 왜 집에만 안 있는 거야? 이런 화까지 그러니까 과한 면이 있었지만 다른 혐오랑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때요? 가서 네네. 보시니까. 근데 이 기사를 처음에 취재를 하기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재난이나 이런 감염병은 분명히 더 약자들에게 더 먼저 그리고 더 맞아요. 세게 찾아오잖아요. 맞아요. 월세 2만 원, 5만 원 내는 분들이었으니까 어떤 분들이었을지 알 수 네네. 있죠.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저소득층일수록 대면 그러니까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아, 맞다. 네, 대면 업종에 종사를 할 수밖에 없고 할 가능성이 높죠. 화이트 칼라면 바로 비대면으로 업무를 돌릴 수 있는데 그쵸. 저소득층은 또 그렇게 하기 어렵다 보니까 감염병이 터졌을 때 초반에 확진되는 사람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도 더해지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방역 초반에는 그러면 방역을 이유로 계속해서 약자들을 더 공격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약간 불일치가 댓글의 적대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야, 우리의 그때의 약간 공포는 정당했다. 그거를 혐오로 몰고 가지 마라. 네, 맞아요. 라는 댓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구분하기 쉽지 않죠. 네. 근데 이런 식의 이런 기사를 보고 스스로 좀 경계심을 가지는 정도면 충분히 기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보면서 약간 이 기사를 보면서 내가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솔직히 했어요. 야, 그때는 진짜 막 그랬었어. 그리고 실제로 그때 신천지 분들 거기서 뭐 이거 하고 막 그랬었어. 이런 생각 반발심도 들었지만은 끝까지 읽으면 나 어디서 마음이 내가 되게 좁았다는 생각이 드냐. 마지막 인터뷰. 마지막 인터뷰에 대구에 시장에 계시는 분이 덕담을 해주시는 걸로 이제 끝나잖아요. 보면서 아, 참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같은 땅에 하면 서로 좀 보듬고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좀 너무 강팍하게 또 생각했나 이런 생각 들면서 돌아보는 정도의 어떤 효용이 확실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저도 정말 뭐 제가 횃불을 들고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이런 취지로 여러분도 그러면 여러분도 혐오하는 거예요? 뭐 이러려는 게 그런 아니라 취지는 전혀 아니었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2, 3년 전에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만한 일이었을까? 이걸 좀 보여주는 정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행복주택으로 거듭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뭐 바뀐다고 하나요? 그 전에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정말 파격적으로 싼 가격에 공급을 했다면 이제는 방도 좀 넓히고 시설도 좋게 바꿔서 청년 아파트로, 청년 임대주택으로 새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이동 기자 마지막 기사에 그 기사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지나봐야지 안다. 다 겪어봤으니까 다음엔 안 그러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중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사실 네, 다들 맞습니다. 또 많은 분들도 이동현 기자의 기사를 보면 또 다음엔 또 안 그러시겠죠. 덜 그러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격리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미워하거나 막 혐오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안전한 수준에서만 하시고 그런 좀 성숙한 그런 대응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네요.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회식하고 그래. 이런 공무원들 그러니까,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 특히 뭐 지자체 장 맞아, 지자체를 많이 했어. 그런데 쏟는 분노보다 이런 어떤 특정한 집단, 종교와 뭐 어떤 직업군에 대한 혐오가 훨씬 더 거칠었죠. 맞아요. 쉽기도 하고요. 네. 맞아. 이동현 기자님 오늘 처음으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출연해봤는데 이제 약간 보니까 이제 말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렵네. 아니, 심지어 오늘도 코로나 리포트하고 왔잖아요. 자 오늘 취재한 거 뭔 얘기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뭐 취재했어? 오늘은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 국적의 입국자가 자가격리가 격리를 거부하고 튀어. 왜 튀어? 왜? 확진이 된 분이잖아요. 확진된 네, 분이 맞아요. 어디 갔어? 그래서 어디 갔어?
아직까지 예, 그거 잡히는 게 잡아야 없습니다. 그거 망했어. 그거 해 찾아야지. 우리나라 망했어. 뭐 하는 거야? 가서 그거 찾아. 그 사람 몇 살에 뭐 남자 뭐예요? 40대 남성입니다. 40대 남성. 40대 남성. 아니 그 지금 중국 변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어제 신민혜 기자가 출연해서 그래 신민혜 기자랑 점심 먹었는데 얼마 전에 이게 지금 엄청 위험하다고.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아직 이제 한국에 네. 이게 오미크론 같이 될지 뭐 이거 보고 있다 그랬는데 그 집 온 거 아니야 우리나라? 네. 와가지고 튄 거 아니야? 뚫렸어 바로 튀어갖고. 왜 어떻게 튀게 된 거예요? 도보로 뛰어가던데요. 뛰어서 그냥 네. 실제로 튀었네 그냥 실제로. 이도현 기자가 되게 약간 좀 대화할 때 약간 맥이 풀리는 지점이 있네. 이것저것. 어떻게 튀었나요? 도보로. 씨발 장난해. 야! 아니 저는 뭐 교통수단을 준비를 한 건가 그런 아니, 뭐 생각을 즉흥적으로 했는데 대보로. 네. 근데 왜 못 잡았지? 말은 아니었어. 그거 CCTV 찾으면 금방 찾지 않아? 사각 택시를 말도. 타고 이제 도주를 한 걸로 지금까지는 추정이 되는데 근데 그 택시 타고 그러니까 타는 장면부터가 사각지대 CCTV 사각지대에 있어서 예, 그 이후로는 지금 추적이 안 되는 못 상황이라고. 찾겠네. 왜냐면 그 사람 인적 합니다. 사항이 제한돼 있을 거야. 중국 국적이니까. 진짜 왜 그래? 자, 그래서 오늘 어땠다고? 어렵다고? 뭐 네, 어려워? 너무 어렵습니다. 뭐가 너무 어렵고 다시 하고 싶어요. 다음에 이도현 기자 보니까 아주 좋은 보도 열심히 하는 기자니까 다음에 또 그럴싸한 아이템 아,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시즌 5 첫 방송 대립기 10화 첫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저희가 그 첫 방송 어땠는지 의견을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시정을 계속 해가면서 이 스튜디오와 여러 가지 구성을 바꿔나갈 생각이 여러분의 아이디어 밑에 써주시면은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희는 잘 다음 생기게 주에 나오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